설렘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그 안엔 과학적인 공식이 숨어있죠. 인기가 많아야 사는 세상.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욕구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하는 수많은 행동들,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고 말투를 다듬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밑바닥에는 단 하나의 동기가 숨어있죠. 내가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무슨 남미세, 여미세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진화해온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연애를 넘어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온 전략이라는 거죠. 진화심리학의 대가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짝짓기 전략입니다. 즉 인간의 수많은 행동, 자기 표현, 경쟁, 감정 조절, 외모 관리 등은 근본적으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이라는 거죠. 그 전략이 통하지 못한 유전자는 도태됐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죠. 제가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간 전체의 매력 전략을 다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자에게 인기 있는 남자, 남자에게 인기 있는 여자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인간의 짝짓기 전략을 연구하는 세계적 석학 데이비드 버스 교수에 따르면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의 줄루족이든 간에 남성이나 여성이 선호하는 상대 이성의 특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의 특징입니다. 우선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의 얼굴부터 보면 그들은 남성적인 얼굴, 그러니까 단단한 턱과 발달된 눈썹뼈를 가진 남성을 선호했습니다. 또 어깨는 넓고 골반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의 역삼각형 상체를 가진 남성도 선호했죠. 또 키는 자신보다 크면서 평균보다 큰 남성을 선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우수한 운동 능력을 가진 남성도 선호했죠. 또 어느 문화권이든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자기보다 약간 연상의 남성을 선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살에서 문화에 따라서는 5살 연상까지도 가능했죠. 두 번째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성의 특성은 바로 재정적 유망성이었습니다. 이때 이걸 단순히 돈 많은 남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financial status, 그러니까 현재의 재정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고 financial prospect, 재정적 전망, 유망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현재 부유하냐가 핵심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질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야망이 있거나 추진력이 있거나 근면성실하다면 본능적으로 더 호감을 느끼는데, 이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질들이 성공적인 자원 획득, 그러니까 재정적 유망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무하거나 나누는 남성이 아니라 파트너 여성에게만 나누는 남성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말합니다. 이런 남성은 자원을 획득할 능력이 있고 그 자원을 아내에게만 헌신할 의지가 있죠. 길거리에 있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생긴 너드남이 인기 있는 이유도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동시에 충실한 헌신까지 보인다면 그건 이상형이죠. 반대로 게으르다거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거나 하는 특징은 이 사람의 낮은 재정적 유망성을 뜻하므로 상대 이런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여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 특성들이 우리 여성 조상들이 진화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고 또 무사히 길러서 그 아이가 또 자식을 낳을 때까지 생존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성공한 여성들은 앞서 언급한 이런 특징들을 가진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취약한 상태인 임신 중에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으며 다른 폭력적인 남성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자식에게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앞서 등장한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바로 몸매입니다. 남성들은 몸매 좋은 여자, 그러니까 날씬한 허리와 그와 대비되는 큰 골반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리 엉덩이 비율 WHR이 0.7 정도 되는 여성이었죠. 또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얼굴에 나타나는 여성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턱과 작은 코, 높은 눈썹, 큰 눈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남성들은 깨끗한 피부와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선호했죠. 다 외모 얘기네.
네, 이처럼 여성들과 가장 대비되는 점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특징은 모두 외모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이성의 마음을 얻어 상대와 자식을 낳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은 출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파트너의 생식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식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치적 특징, 나이와 건강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앞서 나온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특징들이 모두 우수한 생식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날씬한 허리와 큰 골반은 우수한 생식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는 임신이 어려울 만큼 나이가 들거나 젊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 비율이 깨질 확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하죠. 또 얼굴에 나타나는 여성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되어 있고, 이 역시 여성의 생식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깨끗한 피부는 양호한 건강 상태를 나타내며 나이가 들면 머릿결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찰랑찰랑한 머릿결 역시 우수한 가해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가 된다고 설명하죠. 정리해보면 자신의 DNA를 남기기 위한 진화 과정에서 여성 조상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신체적 보호와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필요했으므로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하게 되었고, 남성 조상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 아이를 잘 낳아줄 수 있는 여성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후대에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매력 공식, 과연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왜냐면 현실을 보면 그 공식을 통째로 뒤엎는 장면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엠넷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커플 팰리스 2 1회에서는 자산 80억 원, 자산 50억 원의 치과 의사인 남성, 부동산 10채를 소유한 남성 3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얼굴 공개 전까지 젠틀 앤 리치 키워드로 많은 여성의 표를 받았지만 얼굴이 공개되자 호감도가 급락하며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제력이 뛰어나더라도 외모가 배우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솔로 PD가 인터뷰에서 남녀가 이성을 보거나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외모가 절대적입니다. 라고 답한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마디로 현대 여성들은 남성의 능력이나 경제력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진화심리학도 설명을 따르지 않는 건 현대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결혼 세태를 분석한 이 기사에 따르면 결정사에 가입한 한 39세 남성은 외모도 당연히 보지만 이제는 맞벌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고 답했습니다. 현대에는 남자들도 여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을 함께 보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건 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진화적 불일치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기 있었던 사람과 요즘 현대 인기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현상. 이건 바로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진화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기 시작한 건 3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화는 최소 수천 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여기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사에서는 맞는 이야기였겠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급변한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쩐지 동떨어진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실제로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의 특징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과 지위를 중시했지만 현대 여성들은 자신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애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성격, 정서적 안정성, 유머 감각, 가치관의 일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진화적 불일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의 연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별 감정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설레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다들 괜찮다는데 나만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이럴 때마다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는 그냥 평범한데 이상하게 자꾸 끌리고, 이게 심해지면 오징어 지킴이라고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진짜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레벨 같은 건 딱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준조차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잖아요. 저 둘은 왜 사귀는 거야? 가끔 그런 커플 있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조합. 근데 이상하게 그 둘은 서로를 진짜 좋아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은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처음 봤을 때는 별 감정 없었는데 나중에는 푹 빠지게 된다거나,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사람은 대체 왜
누구에게 끌리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성적 매력을 다룬 지난 1편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상대 이성의 특징에 대해 다뤘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서 남성적인 얼굴, 넓은 어깨, 재정적 유망성, 그리고 헌신할 의지를 갖췄는가를, 남성은 여성에게서 얇은 허리와 큰 골반, 여성스러운 얼굴, 깨끗한 피부와 머릿결 같은 것들을 선호했죠. 그리고 이런 특징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인류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연애를 설명하기에는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좀 전에 말한 특징들을 가진 이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누구든 확실하게 연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우선 우리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상대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이걸 위해 가장 먼저 봐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간의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상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신과 가치관, 종교, 정치 성향, 지적 능력, 성격 등이 비슷한 상대였죠. 그리고 현실 연애에서 사람마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 요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매력 요소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에게는 매력 요소였던 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호감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닌데요? 전 저랑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데요? 사실 저도 이걸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마침 이 주제에 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이성 커플 수백만 쌍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실제 커플들은 정치 성향, 종교, 교육 수준, 음주나 흡연 습관처럼 삶에 기반이 되는 요소들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외향성이나 성실성 같은 성격 특성은 거의 무작위 수준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격 특성에서는 특별히 유사성도 반대 성향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나와 반대라서 끌린다라는 인식은 전체 영역이 아니라 주로 성격처럼 눈에 띄는 영역에서만 생기는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상대에게 안정감을 느끼거나 차분한 사람이 활발한 상대를 재미있게 느끼는 것처럼 이런 성격 차이는 도드라져 보여서 인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가 쉽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의 연애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바로 비슷한 수준의 mate value, 짝가치입니다. 이 짝가치란 건 이런 겁니다. 외모, 신체적 매력, 사회적 지위, 자원, 친절함, 지능같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특성들의 총합. 다시 말해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보편적 매력 특징을 많이 가진 이성일수록 무조건 선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짝가치를 가진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짝가치가 8점 정도 되는 사람은 역시 8점 정도의 짝가치를 가진 이성을 선호한다는 거죠. mate value가 5점이나 10점인 사람이 아니라요. 거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짝가치가 10점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택권이 많아지므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과 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는 거네. 뭐 그렇죠? 근데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뭔가 허무하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짝가치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매력 요소들, 예를 들어 외모나 몸매, 사회적 지위, 지능 같은 것들의 단순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진화 심리학이나 사회적 교환 이론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짝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봐왔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매력적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거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짝가치는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모두에게 똑같이 매력적일 수는 없고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짝가치가 외모나 지위 같은 타고난 요소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 신뢰는 얼마나 쌓였는지, 또 서로 얼마나 편안한지 같은 걸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서로의 매력도를 평가하게 한 거죠. 사실 처음엔 대부분 비슷하게 평가합니다. 얘는 외모가 괜찮다, 말을 잘한다, 그런 기준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평가가 점점 개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저 사람 좋던데? 난 잘 모르겠던데?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실험에선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끼리 서로의 짝가치를 평가하게 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적 요소, 예를 들어 가치관이 비슷하다거나 감정적으로 편안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짝가치 평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연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첫째, 짝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둘째, 외모나 스펙 같은 고정된 요소만으로 짝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소개팅같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외모나 스펙 같은 고전적인 짝가치 요소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랑 얼마나 잘 맞느냐이다.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 자만추를 노리십시오. 이 연구의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한 사람의 짝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조합, 궁합, 서로의 감정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정리해보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친절하거나 똑똑하거나 근면 성실하거나 얼굴과 몸매가 매력적인 이성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커플이 될지를 결정하는 건 얼굴도 스펙도 아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크기는 나와 상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현실 연애가 진짜 흥미로운 점 아닐까요? 연애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외모? 성격? 재력?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파트너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매력 요소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여러 매력 특성들 중 일관되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친화성이나 외향성, 지적인 모습과 같은 성격 특성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죠. 외모나 섹시함 같은 외적 매력 요소는 그 다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재력, 그러니까 물질적 성공의 매력 순위는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여러분이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는 데에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남녀 사이에 끌림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쁘지 않은 외모나 성격 외에도 특정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남녀가 끌림을 느끼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죠. 연구에 따르면 끌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친숙함이었습니다. 자주 봐서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매력도도 올라갔다는 거죠. 심지어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저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라도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런 본능이 있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친숙한 사람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해를 끼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능력은 개인이 효과적으로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이 능력을 갖춘 개체만이 살아남아 후대에 자손을 남길 수 있었죠. 따라서 이들의 후예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친숙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호감과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추가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얼굴이 매력적일수록 첫 만남부터 상대 호감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력적인 얼굴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매력적인 얼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평균성을 만족한다는 건데 평균성이 높은 얼굴이란 여러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을 때 나오는 평균적 얼굴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더 친숙한 느낌을 주게 되죠. 따라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첫 만남부터 친숙함 영역에서 점수를 따기가 더 쉽다는 거죠. 남녀 간에 서로 끌림을 느끼기 위한 2번째 조건은 바로 취향이었습니다. 잘생기긴 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닌데? 가 진짜라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평가할 때 50%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매력적인지를 판단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요소는 전체 요소들 중 절반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얼굴의 대칭성은 누구나 동의하는 매력적인 얼굴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얼굴이 대칭적일수록 더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50%의 영역에서 바로 취향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취향이라는 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은 개인적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나와 좋은 관계였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뇌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굴 특징을 더 매력적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들도 매력적일 것이라고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실제로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과 매우 다른 스타일의 얼굴은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얼굴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결과 개개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끌림을 느끼기 위한 3번째 요소는 바로 비슷한 수준의 외모 매력
명확도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과 비슷한 외모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죠. 대표적인 게 외모가 매력적인 여자와 그보다는 외모가 좀 떨어지는 남자가 커플인 경우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 가꾸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 때문이라는 것과 둘째, 실제로 여자는 남자보다는 파트너를 고를 때 외모를 조금 덜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성은 외모는 좀 덜 보는 대신 파트너의 다른 성격적 특성들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했죠. 실제로 이런 성별에 따른 차이는 fMRI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성애자인 남녀 참가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성의 얼굴과 매력이 아주 떨어지는 이성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했죠. 그러자 매력적인 이성의 얼굴을 볼 때면 모든 남녀 참가자들에 대해서 보상 영역이 활성화됐죠. 한마디로 매력적인 이성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남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성 피험자들은 이 영역들 외에도 추가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매력적인 이성의 얼굴을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뇌에서 보상 영역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는 남성이 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의 신체적 매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끌림을 느끼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바로 유사성이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거나 혹은 성격이 비슷하다거나 하는 것처럼 나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화제거리도 풍부하고 이야기거리도 많기 때문이죠. 이건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녀 간의 공통점이 아예 없다면 서로 끌림을 느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서로 다른 모습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사성이 매력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건 곧 좋아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거나 크게 싸울 일이 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와 심각한 갈등을 겪을 일이 잘 없으므로 함께 협력해서 살아남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그 결과 비슷한 점이 많은 상대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후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의 후예죠.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점이 있는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연애 시작의 필수인 끌림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했습니다. 자주 봐서 친숙해지고 서로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며 어느 정도 비슷한 외모 수준인데다가 마지막으로 공통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정도의 뛰어난 외모나 성격을 갖추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자주 노출시키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의 특성 중 일치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겁니다. 연애란 애초에 지구상에서 오직 단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화학작용이니까요.